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덜 중요하다고들 하죠. 특히 70대가 넘으면 외모보다는 건강이나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누굴 위해 꾸미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게 제일이죠. 그런데요, 정말 외모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걸까요? 생각보다 외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예쁘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그 마음 자체가 나를 위한 투자이자 생기 있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울 만큼 삶에 큰 변화를 줍니다. 지금부터 왜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중요한지 6가지 이유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오늘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단정한 모습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달라집니다. 옷깃을 다듬고 머리를 정돈하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더 자신감 있게 느껴집니다. 내가 나를 돌본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신감을 높이는데 외모가 은근히 큰 역할을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느끼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말투, 자세, 표정까지 바꿔줍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보내는 몇 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몇 분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하니까요. 사람은 누구를 처음 볼 때 외모로 첫인상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단정한 차림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옷이 깨끗하고 단정하면 성격도 깔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헝클어진 모습이면 무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없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웃는 얼굴에 깔끔한 복장까지 더해지면 신뢰도 올라갑니다. 모임이나 병원, 관공서에서도 이런 첫인상이 작용합니다. 그러니 외출 전 옷 한 번 더 살피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그 한 끗 차이가 사람과의 관계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외모에 신경 쓰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삶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입니다.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은 건강에도 더 신경을 씁니다. 일상도 더 부지런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는 편입니다. 외모에 신경 쓴다는 건 나를 관리하는 자세이기도 하니까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원활한 편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예의가 있습니다. 결국 외모는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멋진 인상을 주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태도를 정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에게는 더 공손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허술한 모습은 무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첫인상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 하나로 내가 존중받을 수도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깔끔한 이미지를 준다는 건 나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호입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외모를 가꾸는 건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병원이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외모는 영향을 줍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이라도 단정한 사람이 더 친절한 대우를 받습니다. 말투나 표정은 물론이지만 외모가 그 시작점입니다. 깔끔한 모습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담당자도 그런 분에게는 더 친절하고 신중하게 응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심한 인상은 대충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차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사회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통해 판단하니까요. 단정한 외모는 내 권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건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수록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외모에 무관심해지면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아끼는 표현인 거죠.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일상의 활력이 됩니다. 외모 관리는 마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가볍게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도 같이 밝아집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단정한 스타일은 품격을 더해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모습에 반가워하고 칭찬해줍니다. 칭찬은 또 다른 자신감을 만들어주죠.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괜찮아 보일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외모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쉬운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예쁘고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외모에 신경 쓴다는 건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는 나를 보는 사람이니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내 모습을 돌보는 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는 나로 남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 나를 대충 대하면 세상도 나를 대충 대합니다. 반대로 나를 존중하면 세상도 그만큼 나를 존중합니다. 외모는 말없는 자기 표현이자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서보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사람들과 더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첫눈에 좋은 인상을 주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말없이도 깔끔한 차림이 호감을 줍니다. 외모는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 모임이나 행사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 덜해지죠.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내 모습이 당당하면 다른 사람과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말하지 않아도 나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새로운 만남을 끌어당깁니다. 단정한 외모는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따뜻한 인사 같다고 할 수 있어요. 70대 이후에도 친구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 자주 참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외모에 신경 쓰면 훨씬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한 스타일은 나를 돋보이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고 분위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대화도 더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이어집니다. 멋있다는 칭찬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죠. 나 스스로도 어색함 없이 자리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모습은 대인 관계에 힘이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결국 나를 당당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모임이 있는 날엔 더 신경 써서 나가보세요. 달라집니다. 가끔은 외모가 대화의 첫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옷 잘 어울리시네요. 같은 말 한마디가 인사를 넘어서 대화를 열어줍니다. 머리 스타일이나 액세서리 하나가 관심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가벼운 말들이 친근함을 만들어냅니다. 첫 대화가 부드러우면 관계도 쉽게 이어집니다. 외모는 말보다 먼저 말을 거는 존재입니다. 잘 가꾼 모습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외모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소통의 문이 되는 거죠. 내가 가꾼 외모가 좋은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달라집니다. 등도 펴지고 걸음도 더 활기차게 바뀌게 됩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면 외출할 의욕도 생깁니다. 결국 몸을 더 자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헝클어진 차림으로 있으면 나가기도 귀찮아집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생활 리듬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출하면서 햇볕도 쬐고 사람도 만나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이게 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겉모습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 외모를 가꾸는 건 건강을 챙기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빗고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는 것도 다 움직임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합니다. 손을 자주 쓰고 몸을 돌리고 거울 앞에서 서 있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동작이 곧 운동이 됩니다. 꾸미는 시간이 운동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만큼 혈액순환도 되고 관절도 더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는 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 많을수록 활력이 생깁니다. 멋내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돌보는 그 시간이 바로 건강 유지의 시간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생기면 건강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갑니다. 피부가 푸석해지면 물을 더 마시고 식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거울을 보다 보면 얼굴색이나 눈빛도 더 자주 체크하게 되죠. 피부 상태, 체중, 혈색 같은 게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면 병원에도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자기 몸을 더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몸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세심해집니다. 이건 곧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 외모 관리는 그냥 예쁘게 보이는 걸 넘어서 건강의 출발점이 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게 바로 삶의 의욕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순간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늘 활짝 웃고 표정도 밝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거울 앞에 서는 작은 습관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외모에 신경 쓰는 분은 확실히 더 젊어 보입니다. 표정, 자세, 말투까지 전반적으로 생기가 다릅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으니 사람들도 더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도 더 잘 맺어집니다. 머리 스타일, 옷색 하나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변에서도 젊어 보이신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그런 말들이 또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결국 외모는 내 마음과 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생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버팁니다. 그 생기는 꾸준한 자기관리에서 나옵니다. 큰 변화 없이도 오늘을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모에 조금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옷을 바꾸고 얼굴을 다듬고 거울 앞에 서는 것. 그 행동만으로도 하루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도구입니다. 기분이 울적할 땐 더더욱 해보면 좋습니다. 얼굴에 생기를 주면 마음도 따라 웃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이 특별해지는 효과가 있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돈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그 몇 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여전히 중요한지 6가지 이유로 살펴봤습니다. 외모는 단순히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를 돌보는 그 시간은 마음을 살리고 몸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외모 관리 팁이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옷 색깔 하나가 사람 인상을 10년이나 늙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보통은 밝은 색이 젊어 보이고 어두운 색은 날씬해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잘못된 색 선택은 오히려 주름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얼굴이 칙칙해 보이게 합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이 피해야 할 늙어 보이는 옷색과 대신 입으면 젊어 보이는 색상 조합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피부톤이 밝아지고 인상이 또렷해지는 색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밝은 회색은 피부의 생기를 빼앗아 칙칙하게 보이게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피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피부톤과 회색이 비슷해
얼굴이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생기 없는 인상을 줍니다. 밝은 회색 대신 따뜻한 베이지나 연한 핑크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색상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얼굴이 밝아 보이고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색상 선택 하나로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밝은 회색은 피하고 따뜻한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노란 피부톤과 회색은 상반된 색상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피부가 더욱 누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회색이 피부의 노란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노란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회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색상을 선택하면 피부톤이 보완됩니다. 예를 들어 연한 핑크나 코랄 색상이 좋습니다. 이런 색상은 피부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또한 얼굴이 밝고 건강해 보이게 합니다. 노란 피부톤을 가진 분들은 따뜻한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회색 대신 어떤 색상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베이지나 연한 핑크가 좋습니다. 이런 색상은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또한 얼굴이 밝아 보이고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색상 선택 하나로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색상은 피부톤을 보완해줍니다. 또한 얼굴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회색 대신 따뜻한 색상을 선택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검정색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피부에는 어두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얼굴의 주름과 그림자를 강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생기 없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피부톤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중장년층에게는 부담스러운 색상일 수 있습니다. 검정색 옷은 차분해 보이고 격식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처에 입었을 때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희거나 노란 분들은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게 됩니다. 주름도 더 도드라져 보여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이 얼굴의 입체감을 줄이고 그림자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명이 약한 장소에서는 얼굴이 더 어둡고 침울하게 보입니다. 상대에게도 딱딱하거나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보다는 냉정하고 무거운 인상이 남습니다. 검정색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좋지만 일상복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는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정색이 부담스럽다면 대신 네이비나 진한 브라운을 추천합니다. 네이비는 차분하면서도 얼굴을 또렷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진한 브라운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이 색들은 중장년층에게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컬러입니다. 밝은 톤과도 조화를 이루기 쉬워 스타일링이 편리합니다. 또한 얼굴색을 칙칙하게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검정보다 덜 날씬해 보일 수는 있지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피부톤을 돋보이게 하고 건강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격식을 차리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색이 고민되신다면 이 두 가지 색상 먼저 시도해보세요. 파란색은 시선을 확 끄는 강한 색입니다. 하지만 얼굴보다 옷이 더 눈에 띄게 만들어 인상을 약하게 만듭니다. 중장년층은 얼굴의 생기보다 옷색이 먼저 보이면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밝거나 노란 편이라면 파란색과 강하게 충돌합니다. 그 결과 얼굴이 눌려 보이고 어둡고 힘없는 인상이 생깁니다. 또렷한 파랑은 젊은 세대에게는 상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얼굴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색이 안 어울리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옷보다 얼굴이 먼저 보이게 하는 게 스타일의 핵심입니다. 쨍한 색은 포인트로만 사용하고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운 색을 추천합니다. 파란색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강한 파란색이냐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톤 다운된 파란색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나 차콜 블루 같은 색입니다. 이 색들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얼굴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무겁지 않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나 일상복 모두에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합니다. 밝은 스카이블루도 피부가 창백하지 않다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굴 톤과 색이 부드럽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무조건 피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파란 계열을 찾아보세요. 부드러운 블루 계열은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셔츠, 니트, 블라우스 등 어디에든 무난하게 어울립니다. 특히 흰색이나 베이지색과 함께 매치하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엔 진한 네이비나 그레이 블루로 따뜻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밝은 피부는 연한 블루, 어두운 피부는 톤 다운된 블루가 잘 어울립니다. 블루 계열은 잘만 활용하면 동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색보다는 잔잔한 패턴이 들어간 옷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얼굴 근처엔 부드러운 색상, 하이엔, 조금 진한 색으로 균형을 잡아보세요. 파란색을 피하지 말고 똑똑하게 입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보라색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색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피부에 따라선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기 많은 피부와 보라색은 충돌이 심합니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면 보라색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칙칙하거나 지쳐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한 보라색은 무게감이 커서 무거운 인상을 줍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더라도 피부 톤과 조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과 따로 노는 느낌이 들면 그 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인상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색상 하나가 이미지를 바꾼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중장년층은 대체로 혈색이 진하거나 붉은 기운이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한 보라색을 입으면 얼굴색이 더 붉게 보입니다. 특히 조명 아래에서는 더욱 부각됩니다. 얼굴 전체가 붉게 물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도 피곤하거나 화가 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중성톤이나 옅은 색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보라나 라벤더색은 그나마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피부 톤에 따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거울로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라색은 예쁘지만 그만큼 사용이 어려운 색입니다. 보라색이 부담스러울 땐 톤 다운된 핑크나 브릭 컬러를 추천합니다. 이런 색은 얼굴에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더해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성숙한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피부에 생기를 주면서도 과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톤 다운된 핑크는 어느 계절에나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이지 계열이나 카멜색과도 조화가 좋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스카프, 모자 같은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보라색의 고급스러움은 살리되 얼굴과의 조화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차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나이든 멋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 스타일입니다. 젊을 땐 강한 색 대비가 또렷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너무 선명한 색의 조합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강한 대비는 얼굴의 주름, 기미 같은 피부 결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눈가나 입가주름이 더 눈에 띄고 전체 인상이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흰색과 검정처럼 강하게 대비되는 조합은 조심해야 합니다. 얼굴보다 옷이 먼저 보이고 얼굴은 어둡게 묻혀 보입니다. 나이 든 피부에는 부드러운 색 조합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 센 색 조합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톤이 동안 효과를 줍니다. 조화롭고 은은한 느낌이 세련되고 건강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나이에 따라 색의 조합도 바뀌어야 합니다. 톤온톤이란 같은 계열의 색을 부드럽게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색 상의에 진한 카멜색 바지를 입는 식이죠. 이런 조합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얼굴에 집중이 되고 전체적인 인상이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이 방식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색이 튀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련되고 품위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만으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멋스럽게 보이게 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옷장에 있는 색들을
다시 한번 톤별로 정리해 보세요. 중장년층에게 어울리는 색 배색은 부드러움과 조화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아이보리와 연핑크, 진브라운과 베이지 같은 조합이 좋습니다. 톤이 서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얼굴이 더 화사하게 보입니다. 이런 배색은 의상뿐만 아니라 모자, 스카프, 가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색으로 포인트를 주면 촌스럽지 않게 멋을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색을 섞기보다는 두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가 낮은 톤은 고급스럽고 명도가 중간이면 생기 있는 인상을 줍니다. 톤 다운된 블루와 베이지 조합은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입는 색 하나로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배색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조합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장년층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표적인 동안 컬러는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어떤 피부 톤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연카키와 올리브색은 얼굴에 따뜻함을 더해줍니다. 이 색들은 나이 들어도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강하지 않지만 존재감이 있고 세련된 느낌도 함께 줍니다. 피부 톤이 노란 편이라면 올리브색이 특히 잘 어울립니다. 피부가 붉은 편이라면 연카키나 베이지가 중화시켜줍니다.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상의에 이 색들을 활용해 보세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인상도 좋아집니다. 옷색 하나만 바꿔도 어려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란기 도는 피부는 중장년층에게 가장 흔한 피부톤입니다. 이런 피부에는 따뜻한 계열의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 연한 코랄, 살구색, 연핑크 같은 색입니다. 이 색들은 피부에 생기를 더해줘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색은 피부를 더 누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색이나 짙은 갈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밝고 따뜻한 색상은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스카프나 머플러 같은 소품에 이런 색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색이 칙칙할수록 이런 색들이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피부에 어울리는 색 하나만 잘 써도 인상이 확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밝고 따뜻한 색은 사람을 활기차게 보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색들을 잘 쓰면 자연스럽게 동안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노란빛 또는 아이보리, 연살구, 톤 다운된 연보라 등이 좋습니다. 이런 색은 피부를 밝혀주고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상의나 스카프, 목 주변 아이템에 쓰면 효과가 큽니다. 웃을 때 더 화사해 보이고 피부톤도 맑아 보입니다. 외출할 때 밝은 색을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활기 있는 인상은 단순히 표정만이 아니라 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두운 톤의 습관을 버리고 밝은 색을 시도해 보세요.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은 색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드는 색들과 반대로 젊어 보이는 색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무심코 입던 색 하나가 인상을 10년은 늙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놀라셨죠? 특히 중장년층은 피부톤과 조화를 이루는 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색상 팁, 지금 옷장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검정, 회색, 쨍한 파랑이 많다면 과감히 줄이고 베이지나 따뜻한 색들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로 얼굴빛이 살아나고 인상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색을 자주 입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스타일 팁이나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스타일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옷색 하나 바꾸는 것으로 인생이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십니다. 특히 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하루에 계단 몇 층씩 오른다는 말 자주 들리죠. 물론 젊을 땐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단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단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더 효과 좋은 장수 습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꾸준히만 해도 몸이 달라지고 얼굴빛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70대에 꼭 필요한 장수 습관 6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장소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도 적어서 70대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기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게 더 좋습니다. 속도를 약간 올리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활량도 늘어나요.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을 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은 무릎에 충격이 크지만 걷기는 안정적이에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 경치도 보고 기분도 상쾌해져요. 걷기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정말 큰 변화가 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 운동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가 위로 잘 올라가요. 심장 기능도 강화돼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숨이 찰 정도까진 아니어도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필요한 운동입니다. 혈액이 잘 돌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얼굴빛도 살아납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져서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온몸이 새로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침이나 해질 무렵 시원한 시간대를 추천드립니다. 혈관 건강은 곧 장수와 직결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이 걸으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 30분이 적당한 시간입니다. 걷는 장소도 매일 바꾸기보다 익숙한 코스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같이 걸으면 지루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깔아두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생겨요.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꾸준함입니다.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일부로 만들어야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수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입이 마르고 소변색이 진해지면 이미 수분 부족 신호예요. 몸속이 건조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건강에도 나빠요.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까지 많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머리도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관절 사이 윤활 작용도 줄어들어 움직일 때 뻣뻣해질 수 있어요. 물은 간단하지만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나이 들수록 물 마시는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건 늦은 겁니다. 일정한 시간마다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 한 컵씩 정해두면 좋아요.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으로 조절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몸에 더 잘 맞아요. 물 마시는 시간이 습관이 되면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TV 볼 때마다 한 컵, 외출 전후 한 컵 등 생활에 녹여보세요. 습관이 되면 물 한 잔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몸이 먼저 찾게 되면 건강도 그만큼 좋아집니다. 물을 자꾸 까먹는 분들은 알람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하루 4번 정도 알람을 설정해두면 잊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처럼요. 주전자나 텀블러에 하루 물 섭취량을 담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양을 하루 안에 다 마시면 목표 달성인 거죠.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으로 물 한 컵이라고 적어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물병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자주 마시게 됩니다. 커피나 차 대신 물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이 들어가면 온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물만 잘 마셔도 몸 상태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제철 채소에는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이에요. 이 성분들은 몸속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활성산소라는 노화 물질을 없애는데도 큰 역할을 해요.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도 맑아지고 몸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채소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해줘요. 나트륨이나 당분 많은 음식보다 훨씬 건강한 선택입니다. 눈, 혈관,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딱 제철일 때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젊게 오래 살고 싶다면 매일 한 끼는 꼭 채소를 챙기세요. 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 속이 편하고 피부도 맑아져요. 몸 안이 깨끗해지면 겉도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채소만큼 좋은 자연약은 없습니다. 채소에 있는 엽록소는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소화도 잘 되고 위장 부담도 적어서 위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 한 끼라도 채소 위주로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식단이 가벼워지면 몸도 덜 피곤하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요. 몸 안에서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을 꼭 경험해 보세요. 제철 채소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면 요즘 나는 채소가 딱 눈에 보여요. 봄에는 냉이나 달래, 여름엔 상추와 오이, 가을엔 배추, 겨울엔 무가 대표적입니다. 나물 반찬, 된장국, 쌈채소로 활용하면 간단하면서도 든든해요. 김치와 함께 곁들이면 맛도 영양도 2배가 됩니다. 굳이 새로운 요리 안 해도 익숙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식사 때 채소부터 먼저 먹는 습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채소를 미리 손질해두면 더 자주 먹게 됩니다. 오늘 저녁은 제철 채소 하나라도 꼭 넣어보세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내 몸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명상은 뇌를 쉬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짧게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뇌가 빠르게 안정돼요. 뇌가 쉴 수 있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를 무리하게 쓰기보다 잘 쉬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중 딱 10분만 명상해도 뇌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꾸준히 하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복잡한 감정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명상은 마음의 휴식이자 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외롭거나 쓸쓸한 감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걱정도 커지죠. 이럴 때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만 바라보는 시간,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줘요. 우울감이 있을 때 명상을 하면 감정이 부드럽게 정돈됩니다. 명상은 심리치료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조절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장 쉬운 마음 운동입니다. 하루 10분,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명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조용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허리는 펴고 어깨는 힘을 빼고 편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머릿속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처음엔 3분만 해도 괜찮고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려보세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하면 시간 조절이 쉬워요. 눈을 뜨고 나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침 기상 직후나 잠들기 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손과 발, 눈을 움직이는 소근육 운동은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집중력이 필요해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해요. 퍼즐 맞추기, 바느질, 색칠하기 같은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이 동작들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맞추고 머리로 판단하는 과정이 뇌를 깨워줍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는 시간보다 훨씬 건강한 뇌 자극이 됩니다. 책을 넘기거나 바느질 실을 꿰는 동작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소근육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외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해집니다. 소근육 운동은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퍼즐 한 조각을 맞추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간단한 스도쿠나 낱말 퍼즐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런 활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도 이와 비슷한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머리를 쓰면서 손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작고 반복적인 움직임이 건강한 뇌를 만들어줍니다. 퍼즐 맞추기는 집중력과 관찰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기억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자극해주는 활동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감사한 일 한 가지씩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바느질은 손의 감각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기르는데 탁월합니다. 십자수나 코바늘뜨기 같은 취미도 좋은 뇌 운동이 됩니다. 간단한 일기나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책도 감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활동이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늘고 성취감도 커져요. 나만의 소근육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생각보다 더 큰 뇌 운동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고 그걸 표현하면서 뇌가 활성화돼요.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도 인지력 유지에 좋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만 해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말하기는 기억력을 유지하고 감정 표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말하지 않고 혼자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대화는 감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은 뇌와 마음을 동시에 자극하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조용한 생활보다 말하는 생활이 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병이 먼저 온다는 말 정말입니다. 대화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웃고 떠드는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마음 건강이 몸 건강보다 더 중요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도 함께 올라갑니다. 정서적 안정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장수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주변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외로움보다 좋은 친구 하나가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얻는 에너지가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대화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날씨 좋네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마트나 시장에서 점원과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은 연습입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대화 시작이에요. 식사 중엔 TV보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친구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따뜻한 연결이 됩니다. 모임이나 동호회가 있다면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소소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말이 오가면 마음도 자연스레 풀립니다. 대화는 작지만 삶을 크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렵거나 무리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도 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작아 보여도 매일 실천하는 꾸준함입니다. 매일 10분 걷기, 물 한 잔, 짧은 대화, 이것들이 쌓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빛도 환해져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는 이거부터 해볼래요 하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건강한 습관 하나로 여러분도 더 젊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떤 옷을 입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깔끔하게만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비싼 옷을 입으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옷의 색입니다. 잘못된 색을 입으면 10년은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색이 잘못되면 얼굴빛까지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색을 통해 인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색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색을 입으면 활기도 사라지고 얼굴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려 보이는 색을 입으면 생기가 돌고 활력이 느껴집니다. 옷색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색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검정이나 회색 같은 어두운 색을 무조건 고집합니다. 또는 너무 흐릿한 색만 입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나치게 강한 원색을 선택해 더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절대 피해야 할 옷색을 알려드리고 대신 어떤 색을 입어야 동안처럼 보일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얼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장에서 이 색만 바꿔도 인상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참고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정색을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검정은 멋진 색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어둡게 하면 얼굴빛까지 죽어버립니다. 검정색 옷을 입으면 얼굴 주름과 잡티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피부톤이 칙칙하게 가라앉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특히 얼굴이 창백하거나 어두운 톤이라면 검정이 더 치명적입니다. 진회색이나 먹색 같은 색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두운 색은 고급스럽게 보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무겁게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거운 인상은 피해야 합니다. 밝고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야 젊어 보입니다. 어두운 색을 입고 싶다면 얼굴 가까이는 밝은 색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스카프나 밝은 색 셔츠를 함께 매치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전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어두운 옷을 고를 때는 재질도 중요합니다. 광택이 있는 소재나 가벼운 느낌의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거운 울이나 두꺼운 재질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옷색과 함께 소재까지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채색 옷을 입더라도 생기를 살릴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액세서리나 화장으로 얼굴에 생기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옷색이 얼굴을 죽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얼굴빛을 살리는 옷색 고르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두운 색은 적당히, 밝은 색을 함께 활용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색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흐린 색입니다. 베이지나 연한 회색 같은 색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색은 피부를 창백하고 힘없게 보이게 만듭니다.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빛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흐린 색을 입으면 그 약함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특히 베이지는 피부와 색이 비슷해 얼굴이 더 뚜렷하지 않게 됩니다. 연한 회색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색이 흐릿하면 사람 자체가 흐릿해 보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존재감이 약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나 만남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흐린 색을 입을 때는 반드시 포인트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한색 스카프를 두르거나 밝고 생기 있는 액세서리를 함께 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립스틱 색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아이보리나 크림색은 흐린 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흐린 색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얼굴 주위에는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생기 있는 색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훨씬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흐린 색을 입고 싶다면 톤 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흐린 색과 짙은 색을 적절히 섞어야 합니다. 같은 흐린 색끼리만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이기 쉽습니다.
흐린 색도 잘 활용하면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는 센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활기 있게 보이려고 강한 색을 선택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같은 강렬한 원색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색이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강한 색은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가 연약해지고 색의 대비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강한 원색은 얼굴의 주름과 잡티를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합니다. 피부톤과 색깔이 따로 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면서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강한 원색은 포인트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 가방이나 파란 스카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옷 전체를 강렬한 색으로 입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의는 부드러운 색을 입고 하의나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강한 색을 선택할 때는 톤을 낮춘 색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와인색, 짙은 남색 같은 톤 다운된 색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렬한 색을 입더라도 주변 색과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튀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자연스러워집니다. 옷색과 얼굴빛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색이 튀기만 하면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색해집니다. 잘못된 색 선택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무조건 눈에 띄는 색을 고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조화와 부드러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련된 이미지는 색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강한 색은 전략적으로 포인트로만 활용하세요. 과한 색은 피하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옷색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피부톤과 어울리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이라도 피부와 맞지 않으면 전체 인상이 무너집니다. 피부가 어두운 편인데 밝은 회색을 입으면 더 칙칙해 보입니다. 피부가 밝은데 지나치게 짙은 남색을 입으면 얼굴이 떠 보입니다. 피부톤을 살려주는 색을 입어야 얼굴빛이 살아납니다. 사람마다 쿨톤과 웜톤이 다릅니다. 쿨톤은 푸른빛이 도는 피부를 말하고 웜톤은 노란빛이 도는 피부를 말합니다. 쿨톤 피부는 푸른색 계열이 잘 어울립니다. 웜톤 피부는 따뜻한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 어울립니다. 쿨톤에게 어울리는 대표적인 색은 네이비, 연한 핑크입니다. 웜톤에게 어울리는 대표적인 색은 살구색, 올리브색입니다. 자신이 어떤 톤인지 알고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를 경우는 얼굴에 색을 직접 대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얼굴빛이 환해 보이면 맞는 색입니다. 얼굴이 칙칙하거나 어두워 보이면 맞지 않는 색입니다. 옷색을 고를 때 거울 앞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색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톤에 맞는 색을 입으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색을 입으면 아무리 좋은 옷도 소용없습니다. 색은 얼굴을 밝혀주는 조명이 되어야 합니다. 밝고 생기 있는 인상을 위해 내 피부에 맞는 색을 꼭 찾으세요. 옷색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옷장에서 피부톤에 맞지 않는 옷을 정리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색만 입는 것보다는 색 조합이 중요해집니다. 단색으로만 입으면 너무 밋밋하고 단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을 자연스럽게 조합하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같은 계열의 색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톤온톤 매치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한 베이지와 진한 브라운을 함께 입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색끼리 조합하면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색을 섞으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색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톤인톤 매치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색조는 비슷하게 유지하되 명도만 조금 다르게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블루 셔츠에 진한 블루 바지를 매치하는 식입니다. 같은 계열의 색을 달리하면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워 보입니다. 무채색 옷을 입을 때도 포인트 색을 하나 추가해 보세요. 베이지 옷에 와인색 가방을 드는 식으로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인상을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색을 섞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색으로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조건 튀는 색보다 부드럽고 조화로운 색이 어려 보이게 합니다. 색 조합을 잘하면
옷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작은 색 차이를 조정하는 감각을 키우세요. 나이에 맞는 세련된 색 조합이 결국 인상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색 조합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나이 들어도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안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색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밝고 부드러운 색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핑크 계열이 있습니다. 연한 핑크색은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혈색이 돌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라벤더 같은 연보라색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라벤더 색은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민트색 역시 시원하고 생기 있는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색은 동안 이미지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색이 너무 진하지 않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톤이 얼굴빛을 살려줍니다. 밝은 베이지나 크림색도 동안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밝은 색을 상의에 활용하면 얼굴 주위가 자연스럽게 환해집니다. 얼굴빛이 살아야 전체 인상이 젊어 보입니다. 강한 색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색을 선택하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색이 가장 좋습니다. 평소 검정이나 회색을 즐겨 입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아이템부터 바꿔보세요. 스카프나 니트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동안 색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나를 더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동안 색으로 스타일 변신을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나이 들어 절대 입지 말아야 할 옷색과 동안처럼 보이게 하는 색 고르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색만 고집하면 늙어 보인다는 것. 두 번째는 지나치게 흐린 색도 문제라는 것. 세 번째는 강한 원색이 오히려 부담을 준다는 것. 네 번째는 피부톤과 맞지 않는 색이 최악이라는 것. 다섯 번째는 나이에 맞는 세련된 색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 여섯 번째는 동안 이미지를 만드는 특별한 색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옷색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인상이 밝아지고,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훨씬 젊고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옷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 중 색만 바꿔 조합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바꿔보고 싶은 색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동안 효과를 위해 도전해보고 싶은 색이 있다면 어떤 색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더 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옷색 하나 바꿔서 인생이 더 밝고 활기차게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해봅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80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단단한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원래 운동 좋아했겠지라든지 체질이 좋았겠지라고들 많이 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몸을 쓰던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70 넘어서 운동을 시작한 분도 많았어요. 중요한 건 늦게 시작해도 지속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젊은 사람이라도 금방 줄어들어요. 그래서 80 넘은 나이에도 근육이 유지되는 건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법,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 많은 80대 분들의 특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의 공통점, 매일 몸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운동장에 나가는 게 아니더라도 집 안이라도 꾸준히 움직여요. 계단 오르기, 정원 돌기, 빨래 널기처럼
일상 활동이 모두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느냐, 가만히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근육은 유지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잠깐씩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무리하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아침에 햇볕 받으며 천천히 걷는 건 근육뿐 아니라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상도 막을 수 있어요. 앉아있을 땐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자주 해보세요. 움직이는 습관 하나로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80 넘어서도 매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 많은 80대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챙기고 있어요.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포함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3끼 골고루 나눠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챙기는 분들이 체력이 더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보다는 자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청 단백질이나 두유 같은 보충식품도 잘 활용하세요. 식사 사이사이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잔만 더해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근육은 단백질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 많은 분들은 식사부터 다릅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는 습관이 결국 근육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밥과 김치만 드시던 식단, 이제는 단백질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몸이 느끼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단백질 챙기는 식사, 건강한 근육의 시작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수면 리듬이 아주 규칙적이에요. 대부분 밤 11시 이전에는 자고 아침 일찍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반대로 밤늦게 자고 수면 시간이 짧으면 몸은 계속 피로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도 빠르게 약해지고 활력도 떨어져요.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는 동안 근육이 쉬어야 다음날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회복은 더 중요합니다. 밤에 잘 자는 분들이 아침에도 훨씬 활기차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효과가 적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근육 많은 분들, 대부분 잠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80 넘은 분들 중 허리가 꼿꼿한 분들은 정말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죠. 실제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자극이 됩니다. 반대로 구부정하게 앉거나 서 있는 자세는 복부,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요. 근육 많은 분들은 앉을 때도 허리를 세우고 걷는 자세도 곧습니다. 이런 자세 하나하나가 몸 전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어깨를 펴고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의 중심 근육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 걸음걸이도 바르게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돼요. 똑바른 자세는 보기 좋은 것뿐 아니라 실제로 몸에 좋은 겁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자세만 바르게 해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많아 보이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자세를 기본으로 지키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거울을 보면서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소리 없이 근육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세는 평생의 습관이자 근육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몸보다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마음이 결국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근육도 지켜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젠 늙었으니 쉬어야지라는 생각은 몸을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그게 결국 근육을 빠지게 하고 기운도 사라지게 하죠. 매일 작게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육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줘요. 무리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면 몸도 따라 움직입니다. 근육은 결국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은 늦을 수 있어도 유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길게 이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근육 많은 분들의 비결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근력 운동을 놓지 않으세요. 무겁지 않더라도 내 몸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운동은 다양합니다.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고무밴드 운동 등 어렵지 않아요. 이런 운동을 주 3회 이상만 꾸준히 해도 근육은 유지됩니다. 오히려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근육 유지에는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줘야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은 평생 이어가야 할 건강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태에 맞게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함께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무거운 게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든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끊임없는 근력 자극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드셨나요? 정답은 당연히 할 수 있다입니다. 근육은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하면 유지됩니다. 80 넘은 분들 중 근육 많은 분들은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매일 움직이고, 단백질을 잘 챙기고, 잠을 잘 자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근력 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늦게라도 변화에 반응합니다. 근육은 건강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부터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든에도 건강한 몸,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